다이스토리 아니 마블 끼고 있던데 행복한 일들. 좋아요. 많이 실력 늘립시다. 그렇죠? 좀 자신감이 붙고 있나요? 그래요? 아니 두 번 듣기 잘했지. 그냥 하연이도 괜찮지. 야 너희 지금 대칭 수업 안 했었냐 수학생? 네. 자 그렇게 나가보자. 자 오늘 수업을 듣고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명제 지금 배워봤던 학생이 여기 누구 있죠 지금? 너밖에 없나? 너 명제 했나? 너 명제 안 해봤지? 안 해봤지? 안 해봤지? 너만 했지? 너 명제 좋아해 안 좋아해? 아 그럼 너 이과. 명제가 좋아요 하면 문과, 명제가 싫어요 하면 이과. 상당히 단적인 얘긴 한데 쌤 같은 경우에는 명제가 너무 싫었어. 그리고 진짜 극혐. 난 집합을 좋아하는데 명제 뭐라고 했어. 자 미리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야. 이 명제라는 파트가 원래 그래. 명제라는 파트가 첫 수업을 하고 애들이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 선생님 제가 오늘 수업을 한 게 맞나요?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개념이 70%야. 명제는 개념이 70%고 근데 그 70%의 개념마저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쉬운 개념들이야. 그래서 다들 명제에서는 한 가닥 하고 넘어가. 웬만하면 집합명제에서는 한 가닥을 해.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 학기에서의 성적을 가리는 거는 함수 파트가 또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딱 듣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조금 판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자, 명제라는 거 이제 이야기해보자. 자, 명제라고 하는 건 집합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돼. 집합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객관적이고 수학적으로 명확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임. 이게 뭐였어? 집합이었지. 맞지? 자,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을 쓸 거야. 객관적인 조건으로. 여기 이게 중요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나오는 되게 수학적이지 않은 말이야. 문장. 다시 해볼게. 객관적 조건으로 참과 거짓을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 이게 명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반에 있는 학생의 수는 5명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럼 뭐야? 명제야.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우리 반 봐보세요 했을 때 여기 몇 명 있어요? 5명 있죠?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맞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맞아요. 미국 사람도 맞아요. 저는 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까마귀는 재수가 없는 새다. 까마귀는 불길한 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보자. 그러면 까마귀는 무슨 안 좋은 새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나쁜 새들이다 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또 맞다 그러겠죠. 근데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 아니라고 그러겠죠. 거기에는 또 좋은 새라고 얘기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나와주셔야 돼요. 10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던져줍니다. 자,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어떤 주의사항 하나를 좀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과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쳐봅시다. 우리 반에 있는 지금 학생 수는 10명입니다 라고 했으면 이거 명제 아니야? 이거 명제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얘는 명제야. 왜? 참과 거짓이라고 얘기했잖아. 주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보자면 거짓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말을 할 수 있긴 했으니까 거짓이 나오더라도 명제는 명제예요. 여기서의 중요한 건 100명의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1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 중요한 거지 똑같은 답이 중요한 거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 말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볼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럼 누가 들어도 1000명, 10,000명, 뭐 10억 명이 들어도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에이 그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건 명제야. 그럼 명제가 될 수 있어. 근데 물어봤더니 누구는 맞대, 누구는 틀리대, 누구는 아니래. 계속 이렇게 말을 바뀌어. 그럼 그 명제야? 아니야. 그 명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의 중요한 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다시. 자, 문제를 다시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조건이라고 걸어놨지? 맞지? 명제란 이거라고 참과 거짓을 변별력 있게 말을 해야 된다. 뭘 통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만 갖고 와보자. 수학적으로 조금만 갖고 오면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와. 진리집합이라는 아이의 뜻은 그 참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원소들이야. 저 조건에 뭐가 될 수 있게 참이 되게끔 만드는 조건에 참인 원소들의 모임 집합이니까. 잠깐만. 자, 예를 들어보자. 조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 라고 했다 쳐보자. 그러면 7 괜찮죠? 8은 안 괜찮죠? 그럼 8이 와버리면 그건 뭐가 돼버리는 거야? 거짓이 되게 만드는 명제가 되버리는 거겠죠? 그러면은 10 이하의 소수 이래버리면 뭐가 있어? 2, 3, 5, 7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죠? 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을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집합. 그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고로 이 진리집합 풀어줬어. 바뀌는 건데 너무 속상하다.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 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제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집합적으로 끌고 오게끔 하는 장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를 명제라고 하는 이 친구를 집합으로 끌고 오게끔 만든다. 진리집합이라는 개념. 여기까지 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개념 슬라이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개념 슬라이드에서 명제 어디 파트지? 몇 쪽이죠? 124쪽이요. 자, 펴주시고 124쪽 맞죠? 맞네요. 자, 124쪽에서 그 아래 문제 보이시죠? 확인 문제들 걔네 한 번만 풀어보세요. 간단하죠? 문제는.
되셨나요? 간단하게 끝나죠? 확인 1번에서 명제인 거 골라오라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미음 비율이 되겠죠? 쌤 리을은요, 리을 뭐 x 2 마이너스 2, 야 이씨 x 누가 2랑 마이너스 2 모르잖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는 맞고 5가 아닐 때는 또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리을 같은 애들은 모르는 거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아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자 2번은 자 3은 20일의 약식이다. 맞는 말이죠. 5 더하기 8은 10이다. 이건 거짓이죠.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겠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다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3인 원소들을 모인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명제를 풀 때는 가능하면 집합적으로 조금 연결시키면서 생각을 해달라고. 오케이? 항상 집합적으로 조금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그나마 니들한테 아리까리한 그 명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한 수학적 개념으로 자기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뭐뭐는 뭐뭐다 라는 말이 만약 들렸다 쳐보자. 뭐뭐는 뭐뭐다 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 앞에 든 뭐뭐는 얘는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자야.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는? 조건은 결과를 바꿔야지.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이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이거 설명할 때 한 번에 싹 다 정리해 버릴 거야. 자, 첫 번째, 자 부정시켰다. 그러니까 부정시켰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아니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뭐는 뭐가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도 A라는 조건은 결과가 B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부정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된 거다? A는 B가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자, 혜성이는 여학생이다. 부정시켜봐. 혜성이는 여학생이 아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정시키면 되는 거야. 제리비는 남학생이다. 제리비는 남학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시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거짓인 명제도 부정시키면 뭐가 될까? 부정시키면 3인 명제도 부정시키면 거짓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오케이 부정을 시켜버리면 결과물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결과물이 반대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내가 여기서 집합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다룰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 자 앞에서 내가 A 또는 B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럼 이게 뭐야? A 합집합 B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A 그리고 B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보자면 여기 보이는 얘가 명제에서 사용하는 문구인 거고 이게 집합에서 사용하는 문구인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명제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이게 집합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니들이 뭔가에 대한 문제를 풀러 들어왔을 때 결국에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야 된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지. 명제를 집합으로 바꿨어야 했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조건이 A 또는 B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아 A 또는 B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얘가 집합에서의 뜻은 A 합집합 B구나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차근차근 더 해봐. 자 A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A를 부정시켰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뭐라고 적을 수 있어? A의 아니다 여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는 이 A가 아니다라고 하는 A 부정한 거 있잖아요. 얘는 사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A가 아니다라고 이 부정시켜놓은 얘는 물결표를 걸어주면 돼요. 물결표 A 이렇게도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물결표 A 이래버리면 그게 뭘 뜻하는 거다? A의 여집합을 뜻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괜찮죠? 자, 그리고 P가 결론 Q에 화살표가 됐다
라는 거는 이거는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저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 자, 여기는 얘 있죠. P가 화살표 Q. 자, 제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 읽어봐 하면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P이면 Q이다. 자, 뭐 예를 들면 우리 반 지금 여기 반 학생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다. 맞아 틀려? 맞죠? 여기 반 여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이다.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말했을 때 맞죠? 그 이유가 뭐야? 전체 집합이 뭐야? 너네 전원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이래. 그럼 너네 전원들은 사실 고1 학생들이잖아. 고1 학생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서 그 안에서 여학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야? 부분집합이잖아. 부분집합 개념이잖아.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멘트가 다시 생각해보면 집합으로 따지면 P가 어디에 들어간다? Q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자,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이면 사실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쌤이 여기는 뭘로 적었어? 소문자로 적었지. 여기는 뭘로 적었어? 대문자로 적었지. 오케이, 여기 다시 와서 진리집합은 여기 주의사항을 하나 적을 거야. 뭐냐면 너희들이 서술형에서 가끔 감점당할 수 있는 요인인데 서술형에서 감점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집합을 표시할 때는 대문자로 적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룰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포함관계가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 자,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일단 필기까지만 해놓고 다시 설명할 거야. 오케이? 자, 대우법 그리고 대우법 그리고 역, 이, 대우, 부정 원래 이렇게 4개를 배워야 되거든? 오케이? 원래는 역, 이, 그리고 대우, 부정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데 부정은 이미 배웠고 부정해봐. P이면 Q이다 부정해봐. 뭐라고 할 거야? 응? P이면 Q가 아니다. 맞아요. P이면 Q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면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역과 대우 그 중에서도 대우는 P이면 Q이다지. 말 바꾸면 돼. 뭐 Q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부정시켰죠? Q를 부정시켜. 얘는 not P다. 이렇게. 무슨 말이야? 둘 다 부정했어 안 했어? 둘 다 부정했지? 그리고 순서를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지? 됐어? 자, 여기선 어마무시한 놈이 터져 나옵니다. 뭐 동치구조라는 멘트가 나와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적어주면서 이야기할 거야. 일단 필기하는데 그냥 도움만 주려고 쓴 것뿐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역은 뭐야? 라고 하면 역산, 뭐 역순, 뭐야 다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역이라고 한 게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부정시키지 말고 그냥 순서가 P이면 Q이다 해서 뭘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 이렇게. 넌 중요하잖아. 넌 중요 없어. 됐어? 대우만 별표 한 3개 쳐. 진짜 별표 엄청 많이 들어거든. 문제가 안 나오면 내가 손 자르고 그 정도로 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자, 한번 필기 한번 싹 해봅시다. 안 주면 안 된다. 안 주면 안 된다. 안 일어났어.
알겠니? 그렇지? 우리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미안해. 여기 줄만 더 넣으면 돼. 여기까지 못 왔잖아. 자, 모든이랑 당연히 전체 집약이겠지. 이거 하나만 더 넣어. 자, 됐나요? 좀 쓸 게 많지 진짜. 여기 다른 데는 수학적으로 쓰는 게 많은데 숫자가 많은데 얘는 하다 보니 알파벳이 많은데 여기는 한글이 그냥 많으니까 좀 힘들지. 알아요. 뭐가 힘든지 알아요. 근데 한 번 배워놓으면 여기 헷갈릴 일이 없어요. 진짜. 그게 얼마나 좋냐. 헷갈릴 일이 없는 거. 땡큐시거든. 무슨 얘 끝났다 없지. 다 끝나면 이제 또 이제 시험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또 있어? 오케이. 세개 가져왔고. 그럼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연결시켜서 들어갈 거냐면, 저 동치구조라는 말에서부터 연결시켜서 들어갈 거야. 동치구조. 자, 동치구조라는 말 뭘까? 저 동자가 당연히 뭐겠어? 쌤도 한자는 잘 몰라. 동자가 뭘까? 같은 동자겠지. 그러니까 뭔가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같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운명이 같다지. 자, 동치구조라고 쌤이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치구조. 같은 결과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동일한 결과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쌤이 저거를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대우가 왜 중요한 거냐면, 자, P가 Q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얘를 만약에 내가 대우를 적어버리면 not Q가 not P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맞지?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동시 구조에 의해서 너도 참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걔를 한번 보여줄게. 왜 동치 구조고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자, Q라는 애가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P라는 진리집합이 있다는 거야. 이게 참이 되려면. 그치? 요게 의미하고 있는 게 여기서 설명했잖아. 뭐 구분집합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봐봐. 조금만 써볼게. Q가 되고 P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집합에서의 의미로 갖고 가게 되면
얘가 뭐였던 것처럼 P가 Q라는 집합에 들어가요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얘를 만약에 내가 진짜라고 하면 낫이니까 여집합 이게 누구에 들어간다?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바깥쪽 영역에 얘 거 바깥쪽 영역에 들어가냐 이거야.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이제 집합하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잘 모르겠으면 영역에 이름 부여 한 번만 해보라니까. 영역들에다가 이름 부여 한 번만 해보면 더 쉽게 풀린다고. 자, 쌤이 이름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너 1번 영역 바깥쪽 여기, 자 여기 2번 영역, 너 3번 영역, 너 1번 영역 마찬가지로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해서 다 써보자. 이거 되게 쉽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자, Q가 뭐야? 2번, 3번 영역이지. 자, P가 뭐야? 3번 영역이지. 2번, 3번 영역에 3번 영역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차밍 구도가 만들어졌어. 자, 이거 한번 봐봐. Q의 여집합이니까 Q 바깥쪽이야. 누구야? 1번 영역이야. P의 여집합이니까 누구야? 2번, 1번 영역인 거야. 맞지? 그럼 1번, 2번 영역에 1번이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맞겠지. 오, 쌤, 그러면은 증명이 됐네요. 이렇게 했으면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거의 차이가 뭐야? 순서 바꾸고 양쪽을 다 부정을 했을 뿐이야.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과물이 동일 결과물로 뜬다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다시 들어갈게. 자, 문제를 풀 거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더럽게 어렵게 나올 거야. 원래 거가. 원래 게 P이면 Q이냐? 이런 질문이 왔다 쳐보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풀 거 아니야. 근데 풀렸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와, 나 이거 못 풀겠는데? 얘가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나 이거 못하겠어. 포기.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라스트 찬스 줄게. 뭐냐면 대우법 써봐. 그때 대우를 써봐. 왜? 대우법 썼는데 만약에 그냥 더 쉬울 수도 있잖아.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봤더니 대우를 썼다. 어차피 이게 동치 구조니까 여기서 뭐가 뜬다면? 참이 뜬다면 여기서 참 뜨면 기존 정답도 당연히 먹었겠고 참 뜨겠구나. 너가 거짓이 뜬다면 당연히 기존 정답도 거짓이 뜨겠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개꿀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진입 판정 문제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입 판정 문제가 뭐야? 맞는지 틀린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파트의 문제를 우리가 진입 판정 문제라고 하죠. 근데 진입 판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항상 힘들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진입 판정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진입 판정 문제를 풀 때 해봤을 때 못하겠어요, 안 풀려요 하고 두 손 두 발 다 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대우법을 써보자. 이게 아니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 뒤에 서 있어. 조이면 뒤에 책상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맞으면 오케이? 공주 기준이 괜찮네. 너 아니면 공주 기준 아니니까 안 돼. 어디다 써먹는 거? 진입 판정 문제에서 써먹는 거.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한 번만 더 넣어볼게. 이거 다른 거 더 넣어볼게 이제. 갖고 가야지 이 새끼야. 손 안 들을 거냐? 자, 한번 나올게. 참고로 말하면 이제 니들 생각에 쌤은 수학을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부터 잘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배우면 습득력이 좋았을 것 같아, 안 좋았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습득력은 괜찮았을 것 같아? 난 습득력은 진짜 기가 막혔어. 설명이 좀 다 알아봤어. 근데 문제는 뭐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혔다는 건 평균 이상이었다는 거야 항상. 근데 내가 전교에서 거의 꼴찌를 했던 파트가 있어. 거의. 그 심슨쌤이라고 나의 스승님 계시지. 그분께서도 나한테 맨날 야 너는 무슨 지능이 미달자냐? 막 이러면서 나 맨날 뭐랬었거든. 왜 이렇게 못하냐? 그게 뭐냐? 지금 더 이거야. 근데 난 이거에 약간 PTSD가 있어. 항상 수업할 때도 이거 진짜 수업할 때 진짜 맨날 뭐 하냐면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이제는 좀 극복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 딱 문제 푼다?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 계속 이러고 있다. 왜 그런 줄 알아? 이건 줄 알아? 오른쪽 왼쪽 구분 잘 해요. 잘 해요. 오른쪽 어디다 왼쪽 어디다 잘 해요. 근데 쌤 그거 잘 못하는 거 알죠? 수업할 때도 막 니네 오른쪽에
그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때 오른쪽 왼쪽 어떻게 알려주냐? 유치원 때 배우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알려주냐? 오른쪽 왼쪽. 여기다 어떻게 배우냐? 밥 먹는 손이라고 배우잖아. 근데 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양손잡이였어. 글씨도 양쪽으로 쓸 수 있었고 밥도 양쪽으로 먹을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시기차고적 수업이야. 그러니까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라니. 나는 밥을 양손으로 먹었는데 그 반토막짜리 양손잡이 말고 난 진짜 찐 양쪽을 다 쓴 양손잡이였거든. 근데 학교 쌤, 아니 그 유치원 쌤이 갑자기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이러면 갑자기 네 이러면서 애들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몇 애들 나유리는 밥 먹는 손이 왼손이야. 왼손잡이들한테 또 따로 알려준 거지. 근데 나는 엄마가 밖에서는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고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거든. 난 몰라.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됐죠? 오른손 들어봐요. 막 이래. 난 모르겠다니까 어딘지를. 근데 이거를 이제 잘하면서 나 부모님한테 이걸 많이 혼났어. 양손 쓴다고. 그래서 이제 오른손잡이로 바꿨어 내가. 근데 그런 거야. 그런 거 어릴 때 발달하면서 배우는 거잖아. 근데 내가 딱 얘를 이제 공부하는데 갑자기 학교쌤이 이러는 거야. 야, P랑 Q랑 있는데, P랑 Q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아주 헷갈려. 오른쪽으로 가면 뭐 충분 조건이고 왼쪽으로 가면 필요 조건이야 이러는 거야. 됐다 싶었던 거지. 딱 공부를 하는데 학교생이 갑자기 야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고 왼쪽으로 가면 이거야. 진짜 듣잖아.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 이후로 비슷한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이제 이러고 있었다니까. 진짜 이거 명제 풀 때마다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보면서 딱 보고 오른쪽이야. 그럼 오른쪽이 이거야. 난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 충분히 내 필요해. 안 할 거야. 그거 절대 안 할 거야. 왜? 내가 그게 못 풀어. 내가 그게 못 풀어. 근데 이걸 몇 년 전에 해답을 찾았지. 자,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안 가요. 오케이? 우리는 앞뒤로 갑니다. 앞뒤로. 알겠죠? 몰라. 너희들 선생님이 이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야. 자, 앞, 필, 뒤, 승. 사자성어 같지만 사자성어 아닙니다. 뭐 앞으로 가면 뭐 필요 조건, 뒤로 가면 충분 조건. 와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앞, 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이상하긴 한데 여기 보자고. 앞으로 가는 거하고 뒤로 가는 거 이렇게 보십시다.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면 뭐 필요 조건, 뒤로 가면 충분 조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앞필 입장에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건이야. 조건인데 나유리는 여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부터. 나유리는 여학생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앞이 뭐가 돼? 나유리가 되는 거야. 뒤에가 뭐가 되는 거야? 여학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나유리. 뒤에 있는 게 뭐라고? 여학생.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둘 중에 누가 포함 관계로 가지고 있어? 이건 참여 명제잖아. 뭐뭐는 뭐뭐다 했는데 참여 명제면 걔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거든. 무문집하는 거거든. 그럼 나유리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여자 쪽이 더 큰 거지. 그럼 나유리는 여자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큰 거야? 앞이 더 큰 거야? 뒤가 더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지. 자 여기다 쓸게. 나유리는 여자다. 이렇게 적었다 쳐보자. 그러면 P라는 집합이 큰 거야? Q라는 집합이 큰 거야? Q가 더 큰 거지. 앞필 뒤충 뒤에 게 더 큰 거지. 이런 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말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자 이거 그래서 충분 조건인 거야. 남자 세 분 뭐야? 이러면 뭐가 돼? 앞이 더 큰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뒤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남자들 전부 다 세훈이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남자들이 더 큰 거야. 앞이 더 큰 거야. 앞이 더 큰 건 뭐였어? 방금 말했잖아. 뭐 앞, 필. 그래서 너는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 됐니? 하연아, 너 남매, 자매, 형제 있어? 너 누구 있어? 언니랑 동생 있어? 진짜? 봐봐. 하연이네
하연이 패드립 아니야? 패드립 아니야? 하연이 부모님의 둘째는 하연이다. 이렇게 썼다 쳤다. 하연이네 부모님의 둘째는 하연이다 라고 쳤다. 앞이 큰 거야 뒤가 큰 거야? 같죠? 같죠? 너네 집 둘째가 너가 아니니 혹시? 혹시 너가 아니면 이거 좀 큰 문제가 생겨. 둘째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서로 같잖아.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패드립 맞지? 이건 패드립이지. 오케이 이거 나갈게. 여기 갈게. 자 둘이 같지. 그럼 뭐야? 필요이면서 충분히 된다는 거거든.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간다니까.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같어. 충분 필요 조건 같은 거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진짜 잘했으면 내가 덜 떨어지는 전에 만약 문제를 풀 때 이러고 있었겠냐고 맨날. 진짜 너무 속상하다니까 그것 때문에. 야 진짜 막말 보다가 유치원 때 선생님 나 근데 을분이 통해져서 그러는데 유치원 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책을 넘기는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이렇게만 말했어도 난 안 헷갈렸을 거라니까. 아니 그 왼손잡이 애들한테 말해줬던 것처럼 현이야 너가 숟가락 잡은 그 손이 오른손이야 이랬으면 나는 괜찮았다니까. 나는 근데 그 외국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니까 진짜 저렇게라도 설명을 해줬어요. 왜 나한테 밥 먹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진짜 아직도 농담이 아니라 그 셀라 유치원 그 선생님들 지나가다 보면 진짜 한 소리 하고 싶어. 왜 나한테 오른손을 밥 먹는 손이라고 가르쳐줬대. 그리고 한 소리 더 떠서 나한테 밥 먹는 손 그리고 글씨 쓰는 손이라고 했어. 글씨도 양손으로 쓰고 밥도 양손으로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쌤이 심지어 고등학교 쌤은 이걸 오른쪽에 들고 쓰려고 해. 여기 나와 안 나와? 나 진짜 욕 나와 미친 줄. 근데 시험 볼 때 생각을 해봐. 시험 볼 때 여기서 이러고 있어 봐. 이거 부정행위야. 그럼 어떡해. 이러면서 못해. 걔 이러고 불었어. 농담 같지? 진실이야 진실. 진짜로. 진짜 작년 수업할 때도 계속 이러고 있었다니까. 잠깐만. 이러고 있었다니까. 자, 너희들은 선생님 잘 만났잖아. 뭐라고? 앞으로 가면 필요, 뒤로 가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면 쌍방향 되는 거면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검정색 바지를 입은 사람 그리고 제리미 뭐가 될까? 검정색 바지 입은 사람 손. 야 나는 검정색 바지 아니야. 그래도 검정색 바지를 써야 되나? 그럼 검정색 바지 입은 사람이 지금 총 4사람 있어. 4사람. 그렇지? 검정색 바지 입은 사람 그리고 제리미 뭐가 더 큰 거야? 앞이 너무 큰 거네 그러면은 필. 그래서 얘는 필을 줘. 지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제리미 그러면 이거는 필요야 충분이야.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두 집합이 같으니까요. 근데 요걸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까지를 한번 좀 기억을 하고 있어 주셔야 되고 한 개만 더 말로 한 번만 할게. 혹시 여기 북한 사람 센터민 탈북 아니면 북한 가고 싶은 사람? 없지? 아니 내가 지금 한 10년째 수업하면서 똑같은 걸로 예시를 드는데 좀 요즘 무서워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다. 자, 사람은 죽는다. 참일명제야 거짓명제야? 그치? 김정은 사람이다. 참일명제야 거짓명제야? 참일명제지? 그러면 김정은은 죽는다. 참일명제야 거짓명제야? 참일명제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논법? 3단 논법. A는 B다, B는 C다. 그럼 A는 C다. 이렇게. 오케이? 이걸 지우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필기해주세요. 이건 니들 안 와서 적으세요. 나유린 여자다. 이거 적고 싶으시면 적으시고 본인 이름 적고 하시려면 적으시고. 그래도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동시 구조라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선생님 여기 뭐라 적었냐 얘들 나유린 여자다. 뭐라 적었? 그에 들어 적었니 혜성아? 나유린 여자라고 적었어? 세훈아 너는? 저는 남자 세우고 있었어요. 아, 남자 세훈만 적었어? 왜 나유린 여자로 인정이 안 돼? 쟤 남자애야? 세훈아 너는 뭐 적었니? 그래도 너 나유라 너 여자로 인정받고 있어. 축하해. 너 여학생이래. 하연이는? 아 그거밖에 안 적었대. 오 축하한다. 나유린 여자 잘해. 아 네. 난 저거 좀 센스 있게 그래도 지들 이름 적을 줄 알았지. 뭐 혜성이는 여자다 이런 거 적을 줄 알았지. 근데 냅다 나유린 여자다 이러고 있네. 뭐 틀렸다면 부정적인 명제는 아니야. 부정 명제는 아닌데 거짓 명제는 아닌데 그냥 웃겨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좀 지울게요. 이름 지울게 이제. 자 쌤이 원래 보던 틀은 얘거든 사실. 내 최애 틀은 얘거든. 내 모든 개념 수업은 사실 얘로 시작하고 얘로 끝나. 근데 이제 너희들은 뭐 지금 당장 얘를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둔 거고 쌤은 항상 숨막힌 라운드를 많이 보거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면 아니 이러니까 맨날 내가 이 팀 얘기할 때마다 무슨 나책 팔는 사람 같거든. 근데 전혀 아무런 그 커넥션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공부했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이 엄청 쓰레기 같은 책이야. 정리가 하나만 돼 있어. 진짜 보면은 맨 앞에 요거 하나 정리돼 있고 그 뒤에서부터 그냥 다 이렇게 정리돼 있어 그냥 비문학이요. 그냥 진짜 이렇게 정리돼 있어. 하루 종일 이렇게 정리돼 있어. 근데 내가 이 책을 그래서 좋아해. 너무나 자세히 설명돼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뭔가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은 그냥 받아먹는 정도인 거고 진짜 공부는 내가 계속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이제 나중에 저기 이제 대수 파트나 미적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교재를 좀 좋은 교재를 사용하시고 막 정리 잘 되어 있는 깔끔한 교재들 있잖아. 뭐 센이라든가 라이트 센이라든가 그런 교재들은 한쪽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 그런 걸로 보려고 하죠. 이런 쓰레기 같은 교재를 봐야 돼. 얘나 더 쓰레기 하나 더 있어. 근데 걔는 진짜 너무 똥냄새 나서 못 쓰겠어. 그게 뭐야? 혹시 알아? 걔는 도저히 못 보겠어 나는. 그 수학의 정석을 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의 정석을 안 봤어. 우리 쿤누나도 수학의 정석을 봤거든. 근데 나는 수학의 정석을 보라고 했거든. 심지어 아직도 집에 있거든. 근데 나는 안 봤어. 왜? 고등학교 때 극심한 병이 하나 걸렸어 내가. 좀 치료 못할 병. 근데 지금도 치료 못해서 사실 그 병을. 그게 뭔지 알아? 홍대병 걸렸어. 근데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거 난 못하겠다. 쟤도 수학의 정석 보고 쟤도 수학의 정석을 봐? 난 수학의 정석을 못 보겠다. 나는 수학품 나와야 간다. 근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진짜 서점에 2권 있었거든. 아무도 안 사놔가지고 내가 이거 보기 시작했고요. 애들이 자의 스토리 맞불 풀고 있더라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딱 살라고 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저런 새끼들이랑 같은 거 안 돼. 난 홍대병. 해가지고 그 마더턴이라고 하더라고. 마더턴 시뻘고 무슨 북한 교재가 생긴 거거든. 표범 무슨 김정일 약간 찬양할 것 같은 교재 있거든. 이만큼 커요. 걔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책 디자인도 겁나 심플해. 그냥 빨간색이야. 그게 여기 마더턴 써져 있어요. 근데 요 교재에 많이 바뀌었어.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교재가 스마트라고 되는 마더턴이에요. 요 두 교재에 진짜 많이 봤어. 자, 다시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다른 거좀 잠깐 했어요. 그 필요성 무조건 얘기하다가. 자, 다시 돌아와서 3단원법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3
3번 문법은 좀 이따 이제 문제로 볼 거니까 그냥 가볍게 정리만 하고 들어갈 거야. 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들어가고 B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A라는 집합은 당연히 C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3번 문법. 그러니까 다시 써보자면 C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들어갈 거고 B라는 집합 안에 A가 들어간다면 그걸 우리가 A는 C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을 토대로 이제 보기들을 알아서 압살시키는 거야. 근데 얘 친구는 얘야. 3단 문법의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우면 안 되고. 이유는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 근데 걔를 대우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배 뛰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꼭 얘는 대우랑 같이 쓸 거야. 그래서 원래 쉬는 시간 줄려다가 이 두 개를 칠판에 같이 써놓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좀 한 거고 지금도 이제 쉬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쉬었다가 추가 개념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